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도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아직 이루지 못한 꿈들을 생각하며 한숨 쉬게 되는 그런 밤 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올해 66살이 된 김정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수 씨는 여러분과 많이 닮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수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뜹니다. 시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진다고들 하잖아요. 정수 씨도 그랬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면 아직 어스름한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오늘도 똑같겠지. 정수 씨는 매일 아침 이런 생각을 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세면을 하고 간단한 아침을 먹고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며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뭘 하죠? 텔레비전을 켜고 신문을 읽고 점심때가 되면 혼자 밥을 먹습니다. 정수 씨에게는 두 자녀가 있어요. 큰아들은 부산에서 회사를 다니고 딸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안부 전화가 올 뿐이에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약 잘 챙겨 드시고요. 그런 짧은 통화 후에는 더욱 적막한 정적만이 아파트 안을 가득 채웁니다. 부인은 3년 전에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갑작스런 심장마비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였는데 정수 씨는 아직도 가끔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를 내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텅 빈 부엌만 있을 뿐이지만요. 정수 씨는 젊은 시절 꿈이 있었어요. 기타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교 때 동아리에서 기타를 배웠는데 정말 좋아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모여 노래를 부르고 기타를 치며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언젠가 무대에서 기타를 치는 게 꿈이었어요. 하지만 졸업과 함께 현실이 시작됐죠. 취업을 해야 했고 결혼을 해야 했고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기타는 어느새 벽장 깊숙이 밀려났어요. 가끔 대청소할 때 기타를 발견하면 언젠가는 다시 쳐봐야지 하고 생각했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회사를 다녔어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 뭔가 허전했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뭐였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요즘 정수 씨의 하루는 참 단조로워요. 아침 산책 후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립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무엇을 봐도 큰 재미는 없어요.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점심 후에는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해요. 출근하는 젊은이들, 장 보러 나온 아주머니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엄마들, 모두들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문득 부러워져요. 나는 왜 이렇게 할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녁이 되면 혼자 간단한 저녁을 해먹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항상 준비해줬는데 이제는 라면이나 냉동식품으로 때우는 일이 많아요. 혼자 먹는 밥은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밥을 먹고 나면 다시 텔레비전 앞에 앉습니다. 밤이 되면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낮에는 그럭저럭 견딜 수 있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와요. 아내가 그립고 바쁘게 살았던 예전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시절의 꿈이 그리워져요. 벽장 속에 있는 기타를 꺼내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하지만 이미 손가락은 굳어버렸을 테고 기억도 가물가물할 텐데 괜히 꺼냈다가 더 서글퍼질까봐 망설여집니다. 정수 씨는 가끔 생각해요. 이렇게 매일매일이 똑같이 지나가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건강하면 앞으로 10년, 20년은 더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막막해집니다. 그런 정수 씨에게 어느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처럼 신문을 펼쳐 읽던 중이었는데 신문 사회면에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려 있었어요. 70대 할머니 요가 강사 자격증 취득해 화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뭔가 시선이 그 기사에 머물렀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경기도에 사는 박영숙 73 할머니가 작년에 요가를 시작해서 올해 강사 자격증까지 땄다는 내용이었어요. 자녀들은 처음에 나이도 있으신데 왜 그런 힘든 일을 하며 말렸지만 할머니는 내 인생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지라며 당당히 도전했다고 합니다. 73세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니. 정수 씨는 신문을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 할머니보다 자신이 7살이나 어린데 왜 자신은 못할 것이라고만 생각했을까요? 그날 저녁 정수 씨는 오랜만에 벽장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기타 케이스가 보였어요. 케이스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기타가 거기 있었습니다. 줄은 느슨해져 있었고 몸통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기타를 무릎에 올려놓고 몇 개의 코드를 잡아봤어요. C, G, A, M. 손가락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몇 번 튕겨보니 소리가 났어요. 음정이 많이 틀어져 있었지만 그 소리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정수 씨는 그렇게 결심했어요. 다음 날부터 인터넷으로 기타 학원을 찾아봤습니다. 요즘에는 성인 취미반도 많더라고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한 학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기타를 배우고 싶은데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6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야 상냥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네. 성인반이 있긴 한데 보통 30대, 40대 분들이 많으셔서요. 한번 와서 상담받아 보시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 씨는 괜히 움츠러들었어요. 역시 나이가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틀 후 정수 씨는 기타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가을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오후였어요. 학원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젊은 사람들이 기타를 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두 자신의 자녀뻘 되는 나이 같았습니다. 여기서 그냥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신문 기사 속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정수 씨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강사는 3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김민수 선생님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다행히 생각보다 친절했어요. 어르신, 기타를 쳐보신 적이 있으세요? 젊을 때 조금. 하지만 거의 40년 전 일이에요. 김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천천히 다시 시작해 보시죠.
정수 씨는 그 자리에서 수강 신청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 수업을 받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뭔가 기대되는 일이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첫 수업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손가락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코드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옆에서 젊은 학생들은 척척 따라하는데 정수 씨만 혼자 뒤처지는 것 같았어요. 아저씨, 손가락에 힘을 빼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김 선생님이 다가와서 조언해줬지만 쉽지 않았어요. 1시간 수업이 끝나고 나니 손가락 끝이 아팠습니다. 역시 나이가 문제인가? 정수 씨는 집에 돌아와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 날 수업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학생들은 벌써 간단한 곡을 연주하는데 정수 씨는 아직 기본 코드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젊은 학생 하나가 아저씨, 힘드시면 쉬셔도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정수 씨는 무척 부끄러웠어요. 그날 밤 부산에 있는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기타를 배우고 있어. 기타요? 갑자기 왜요? 정수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젊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이제라도 해보려고.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나이가 있으신데 괜히 무리하지 마세요. 그런 거 배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손목이나 다치시면 어떡해요? 그래도 차라리 등산이나 하시지. 왜 굳이 어려운 걸? 아버지 나이에 맞는 취미를 찾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 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며칠 후에는 미국에 있는 딸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딸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아빠,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좋지만 아빠 나이에는 좀 무리가 아닐까요? 차라리 독서나 바둑 같은 걸로. 가족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정수 씨는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철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셋째 주 수업날 정수 씨는 더욱 위축되어 있었어요. 손가락은 여전히 아팠고 진도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도 신경 쓰였어요. 혹시 저 할아버지는 왜 여기 와서 하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날 정수 씨에게 뜻밖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부산에 사는 큰아들 준호였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급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준호야. 무슨 일이니? 아버지, 혹시 기타 치시는 거 아직도 하고 계세요? 정수 씨는 잠깐 망설였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걱정스러운 기색이 느껴졌거든요. 조금씩 연습하고 있어.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에 아버지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이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수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래층 이웃에게 피해를 준 건 아닐까요? 아버지가 요즘 매일 기타 소리를 내신다고, 그런데 음정도 틀리고 시끄럽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침 일찍부터 연습하시니까 민폐라고. 정수 씨는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미안하다. 몰랐어. 아버지 나이에 굳이 그런 시끄러운 취미를. 차라리
조용한 취미를 찾으시면 안 될까요? 독서라든지 서예라든지. 하지만 아버지가 기타 치는 거 보고 동네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도 돼요. 저 할아버지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수근거리면 아버지 체면도 있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정말 민폐를 끼치고 있었고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 씨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사과를 했어요. 이모님은 다행히 이해해 주셨지만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갑자기 젊은 사람 흉내 내려고 하시는데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수 씨는 집으로 돌아와서 기타를 바라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내가 철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며칠 후에는 미국에 있는 딸 수진이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아빠, 오빠한테 들었어요. 기타 치신다고요? 응. 아빠, 손목 괜찮으세요? 나이가 있으신데 무리하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특히 관절염 있으시잖아요. 정수 씨는 자신에게 관절염이 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실제로 요즘 손가락 마디가 좀 아프긴 했는데 기타 때문인지 관절염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빠, 혹시 외로우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새로운 취미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활동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수진이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아마 자신이 기타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외로움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 씨는 기타를 다시 벽창에 넣어버렸어요. 가족들 말도 맞고 이웃들에게 피해도 주고 정말 자신이 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기타 없는 일상이 계속됐어요. 다시 예전처럼 텔레비전만 보고 신문만 읽고 의미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타를 치던 그 며칠이 그리워졌어요. 비록 서툴렀지만 뭔가 목표가 있었고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는 기쁨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정수 씨는 근처 복지관에 갔어요. 수진이 말대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복지관에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서예, 요가, 댄스 스포츠, 한글 교실, 어르신, 어떤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세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물어봤어요. 정수 씨는 게시판을 둘러보다가 한 프로그램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실버 밴드 동아리,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음악 모임. 정수 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실버 밴드라니 자신 같은 나이의 사람들이 음악을 하는 모임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 실버 밴드는 뭐 하는 모임인가요? 아, 그거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모여서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는 동아리예요. 기타, 키보드, 드럼, 다양한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연습하고 분기에 한 번씩은 복지관에서 공연도 해요. 기타도 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실제로 기타 치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아요. 어르신도 기타에 관심 있으세요? 정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나이의 사람들이 함께 음악을 한다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다니. 그런데 초보자도 괜찮을까요? 저는 정말 오래전에 조금 쳐봤을 뿐이라 걱정 마세요. 다들 비슷한 상황이에요. 젊었을 때 조금 하다가 오랫동안 손을 놓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서로 가르쳐주고 격려하면서 함께 배워가고 있어요. 직원분은 실버밴드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모인다고 알려줬어요. 다음 주 목요일에 한번 참관을 와보라고 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수 씨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설레고 기대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가족들이 뭐라고 할까요? 또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정수 씨는 오랜만에 기타를 꺼내봤어요. 벽장에서 다시 꺼낸 기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무릎에 올려놓고 줄을 튕겨봤어요. 미안해. 또 방치했네. 이번에는 이웃들을 고려해서 아주 작은 소리로만 연습했어요. 손가락 끝에 헝겊을 대고 줄을 살짝살짝만 튕겼습니다.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타를 만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며칠 후 드디어 목요일이 왔어요. 정수 씨는 아침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실버밴드 사람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실까요? 정말 초보자도 받아줄까요? 오후 1시 30분 정수 씨는 복지관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복지관 문 앞에 서서 잠깐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음악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정수 씨는 깜짝 놀랐는데 음악실 안에서 들려오는 건 정수 씨가 예상했던 어설프고 서툰 연주 소리가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꽤 멋진 기타 연주와 하모니카 소리, 그리고 키보드의 선율이 어우러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고향의 봄이었어요. 정수 씨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서 들었어요. 정말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연주하는 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자신도 저런 연주를 할 수 있게 될까 하는 기대와 혹시 자신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곡이 끝나자 박수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 씨는 용기를 내어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음악실 안에는 7분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기타를 든 분이 3명, 키보드 앞에 앉은 분이 1분, 하모니카를 든 분이 1분, 그리고 작은 드럼을 치시는 분이 2분이었습니다. 모두들 정수 씨와 비슷하거나 더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오,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키보드를 치시던 분이 정수 씨를 발견하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모든 분들이 정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정수 씨는 얼굴이 빨개지며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실버밴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 분이 손짓하며 부르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실버밴드의 리더역인 박철수 씨였어요. 올해 73살이셨답니다. 혹시 어떤 악기에 관심 있으세요? 기타를 조금 칠 수 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요. 오, 기타요. 좋아요. 우리 기타 파트가 좀 더 늘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박철수 씨 옆에 앉아 계시던 여성분이 말씀하셨어요. 이영미 씨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자신도 기타를 친다고 하셨어요. 69살이셨는데 기타를 정말 멋지게 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초보라서요. 40년 전에 잠깐 배웠을 뿐이에요. 정수 씨가 주춤거리며 말하자 하모니카를 들고 계시던 김동식 씨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40년이요? 저는 50년이에요. 대학교 때 하모니카 동아리 했던 게 마지막이었거든요. 작년에 여기 와서 다시 시작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드럼을 치시던 최순자 씨가
맞장구 치셨어요. 젊었을 때는 장구를 쳤는데 여기서 드럼을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는데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정수 씨는 점점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들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치시는데요. 방금들은 연주가 정말 멋있었어요. 아이고, 뭘요. 우리도 처음에는 엉망이었어요. 박철수 씨가 겸손하게 웃으셨어요. 지금도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함께 하니까 재미있어요. 혼자 하면 금방 포기하게 되는데 이렇게 함께 하면 서로 격려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맞아요. 이영미 씨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기쁨이 정말 특별해요. 젊었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에요. 더 간절하고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정수 씨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로 그랬거든요. 젊었을 때는 기타가 그냥 재밌는 취미 정도였다면 지금은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는 소중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나이가 있는데 왜 그런 걸 하냐고. 정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자신만 그런 소리를 들은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연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말렸어요. 김동식 씨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왜 그런 짓을 하냐고. 하지만 지금은 지지해줘요. 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손자가 응원해줘요. 최순자 씨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드럼 치는 모습이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에게 자랑도 한다고 해요. 이영미 씨는 좀 다른 상황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잃고 나서 시작했어요. 너무 우울하고 외로워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걱정했어요. 엄마가 이상해진 건 아니냐고. 하지만 지금은 제가 활기를 되찾은 걸 보고 다행이라고 해요. 정수 씨는 이영미 씨의 말에 특히 공감이 됐어요. 자신도 아내를 잃고 나서 비슷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연습은 어떻게 하세요? 집에서 하면 시끄럽잖아요. 아, 그거요? 박철수 씨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주로 연습해요. 복지관에서 연습실을 오전 시간에도 빌려주거든요. 집에서는 소리를 내지 않고 연습해요. 기타는 줄을 누르는 연습만 해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조용한 연습 도구들도 많아요. 이영미 씨가 덧붙였어요. 기타도 헤드폰을 끼고 칠 수 있는 전자기타 같은 것도 있고요. 정수 씨는 점점 희망이 생겼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다니.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니. 그러면 저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모든 분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일단 오늘은 구경부터 하시고 다음 주부터 정식으로 참여하세요. 기타는 집에 있는 걸로 시작하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복지관에 있는 기타도 빌릴 수 있어요. 박철수 씨의 안내에 따라 정수 씨는 그날 오후 내내 실버 밴드 연습을 지켜봤어요. 정말 즐거워 보였어요. 틀려도 웃고 잘 되면 박수치고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음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나서 모든 분들과 함께 복지관 앞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요. 그때 이영미 씨가 정수 씨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수 씨, 처음에는 주저하셨죠. 나이가 있는데 괜히 나섰다가 이런 생각하셨죠. 정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영미 씨가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하고 싶은 마음, 배우고 싶은 열정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젊은 사람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뭐죠? 시간과 여유, 그리고 인생 경험이요.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음악을 제대로 느낄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은 천천히 깊이 음미하면서 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 씨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 할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날 밤 정수 씨는 오랜만에 기타를 큰 소리로 쳐봤어요. 물론 이웃들을 고려해서 시간을 정하고 창문을 닫고 했지만요. C, G, A, M, F 기본 코드들을 천천히 연습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지만 이제는 그 아픔마저 반가웠어요. 이 아픔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니까요. 며칠 후 정수 씨는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아빠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정수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이번에 복지관에서 음악 동아리에 가입했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또 기타 이야기예요? 응.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함께해.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피해주지 않게 복지관에서 연습하고. 아버지, 괜히 무리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다가 다치시면. 준호야. 정수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아빠도 아직 꿈이 있어. 젊었을 때 이루지 못한 꿈 말이야.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지 않니?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준호는 아버지가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걸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준호야, 혹시 추석 때 서울 올라올 수 있니? 아빠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무엇을요? 그때 되면 할 거야. 손자 현우도 데리고 와. 할아버지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거든. 전화를 끊은 후 정수 씨는 달력을 보며 계산해 봤어요. 추석까지 한 달 반이 남았네요. 그때까지 열심히 연습하면 손자 현우 앞에서 기타를 쳐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주부터 정수 씨는 정식으로 실버밴드에 참여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복지관에 가는 게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박철수 씨와 이영미 씨, 김동식 씨, 모든 분들이 정수 씨를 따뜻하게 받아주셨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다른 분들의 연주를 따라가기 어려웠고 손가락도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었으니까요. 정수 씨, 너무 급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면 돼요. 이영미 씨가 정수 씨의 손가락 자세를 잡아주며 말씀하셨어요. 여성이긴 하지만 기타를 정말 잘 치셨거든요. 젊었을 때는 빨리 배워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는데 지금은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정수 씨는 이영미 씨의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제는 누군가와 경쟁할 필요도 없고 빨리 결과를 내야 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몇 주가 지나자 손가락의 아픔도 줄어들고 코드 체인지도 조금씩 빨라졌어요. 무엇보다 함께 연주할 때 그 기쁨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정수 씨도 우리 멤버 같네요. 최순자 씨가 드럼 스틱을 들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박철수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다음 달에 복지관에서 어르신의 날 기념 공연이 있어요. 우리도 참여해보면 어떨까요? 모든 분들이 설레하면서도 긴장했어요. 정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대에서 연주한다니
젊었을 때의 꿈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저는 아직 실력이 부족한데요. 정수 씨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김동식 씨가 격려해 주셨어요. 우린 모두 그래요. 하지만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부터 실버밴드는 공연 준비에 더욱 열심히 매진했어요. 곡목을 정하고 각자의 파트를 연습하고 정수 씨도 집에서 더욱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웃들도 이해해 주셨어요. 아래층 이모님이 어느 날 정수 씨를 만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기타 소리가 많이 좋아졌네요. 처음보다 훨씬 듣기 좋아요. 복지관에서 공연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파이팅! 정수 씨는 그 말에 큰 힘을 얻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응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공연 일주일 전, 정수 씨는 준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아빠가 다음 주 토요일에 공연을 해. 복지관에서. 공연이요? 응. 기타 연주 공연. 나와 같은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혹시 시간 되면 보러 올 수 있니? 준호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무대에서 떨거나 실수하면? 괜찮아. 실수해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현우랑 함께 갈게요. 현우가 할아버지 기타 치는 모습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수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손자 현우가 보러 온다니 정말 열심히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연 당일 복지관 강당은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로 가득 찼어요. 정수 씨는 무대 뒤에서 기다리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젊었을 때도 이렇게 떨렸을까요? 떨리시죠? 이영미 씨가 옆에서 속삭였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떨림이에요. 좋은 떨림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드디어 실버밴드의 차례가 왔어요. 무대 위에 올라서니 관객석이 보였습니다. 저기 앞쪽에 준호와 현우가 앉아 있었어요. 현우가 작은 손으로 열심히 박수를 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첫 곡은 고향의 봄이었어요. 정수 씨의 손가락이 기타 줄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떨렸지만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점점 안정을 찾았어요. 이영미 씨의 기타와 하모니를 이루고 김동식 씨의 하모니카가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정수 씨는 무대에서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아, 이런 기분이었구나. 내가 젊었을 때 꿈꿨던 것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공연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오니 현우가 뛰어와서 안겼어요. 할아버지, 정말 멋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기타를 이렇게 잘 치는 줄 몰랐어요. 준호도 다가와서 정수 씨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걱정만 했네요.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오랜만에 봐요. 정수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가족들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정수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에서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함께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준호야, 아빠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정수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이번에 복지관에서 음악 동아리에 가입했어.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또 기타 이야기예요? 응.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함께 해.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피해주지 않게 복지관에서 연습하고. 아버지, 괜히 무리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다가 다치시면. 준호야. 정수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아빠도 아직 꿈이 있어. 젊었을 때 이루지 못한 꿈 말이야.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잖니?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준호는 아버지가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걸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준호야, 혹시 추석 때 서울 올라올 수 있니? 아빠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무엇을요? 그때 되면 할 거야. 손자 현우도 데리고 와. 할아버지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거든. 전화를 끊은 후 정수 씨는 달력을 보며 계산해 봤어요. 추석까지 한 달 반이 남았네요. 그때까지 열심히 연습하면 손자 현우 앞에서 기타를 쳐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주부터 정수 씨는 정식으로 실버밴드에 참여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복지관에 가는 게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박철수 씨와 이영미 씨, 김동식 씨, 모든 분들이 정수 씨를 따뜻하게 받아주셨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다른 분들의 연주를 따라가기 어려웠고 손가락도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었으니까요. 정수 씨, 너무 급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면 돼요. 이영미 씨가 정수 씨의 손가락 자세를 잡아주며 말씀하셨어요. 여성이긴 하지만 기타를 정말 잘 치셨거든요. 젊었을 때는 빨리 배워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는데 지금은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정수 씨는 이영미 씨의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제는 누군가와 경쟁할 필요도 없고 빨리 결과를 내야 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몇 주가 지나자 손가락의 아픔도 줄어들고 코드 체인지도 조금씩 빨라졌어요. 무엇보다 함께 연주할 때 그 기쁨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정수 씨도 우리 멤버 같네요. 최순자 씨가 드럼 스틱을 들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박철수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다음 달에 복지관에서 어르신의 날 기념 공연이 있어요. 우리도 참여해보면 어떨까요? 모든 분들이 설레하면서도 긴장했어요. 정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대에서 연주한다니 젊었을 때의 꿈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저는 아직 실력이 부족한데요. 정수 씨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김동식 씨가 격려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 그래요. 하지만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부터 실버밴드는 공연 준비에 더욱 열심히 매진했어요. 곡목을 정하고 각자의 파트를 연습하고 정수 씨도 집에서 더욱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웃들도 이해해 주셨어요. 아래층 이모님이 어느 날 정수 씨를 만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기타 소리가 많이 좋아졌네요. 처음보다 훨씬 듣기 좋아요. 복지관에서 공연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파이팅! 정수 씨는 그 말에 큰 힘을 얻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응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공연 일주일 전 정수 씨는 준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아빠가 다음 주 토요일에 공연을 해. 복지관에서. 공연이요? 응, 기타 연주 공연. 나와 같은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혹시 시간 되면 보러 올 수 있니? 준호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무대에서 떨거나 실수하면 괜찮아. 실수해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현우랑 함께 갈게요. 현우가 할아버지 기타 치는 모습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수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손자 현우가 보러 온다니 정말 열심히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연 당일 복지관 강당은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로 가득 찼어요. 정수 씨는 무대 뒤에서 기다리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젊었을 때도 이렇게 떨렸을까요? 떨리시죠? 이영미 씨가 옆에서 속삭였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떨림이에요. 좋은 떨림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드디어 실버밴드의 차례가 왔어요. 무대 위에 올라서니 관객석이 보였습니다. 저기 앞쪽에 준호와 현우가 앉아 있었어요. 현우가 작은 손으로 열심히 박수를 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첫 곡은 고향의 봄이었어요. 정수 씨의 손가락이 기타 줄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떨렸지만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점점 안정을 찾았어요. 이영미 씨의 기타와 하모니를 이루고 김동식 씨의 하모니카가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수 씨는 무대에서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아, 이런 기분이었구나. 내가 젊었을 때 꿈꿨던 것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공연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오니 현우가 뛰어와서 안겼어요. 할아버지, 정말 멋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기타를 이렇게 잘 치는 줄 몰랐어요. 준호도 다가와서 정수 씨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걱정만 했네요.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오랜만에 봐요. 정수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가족들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정수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에서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함께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몇 달이 더 흘렀어요. 정수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실버 밴드 모임은 여전히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고, 이제는 화요일에도 개인 연습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복지관에서 연습실을 빌려주셨거든요. 어느 봄날 오후, 정수 씨는 아파트 앞 벤치에서 기타를 조용히 연주하고 있었어요. 요즘은 날씨가 좋을 때면 야외에서도 연주를 즐기곤 했습니다. 아름다운 강산의 멜로디가 따스한 봄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어요. 할아버지, 기타 정말 잘 치시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수 씨가 돌아보니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 민준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마워, 민준아. 너도 기타에 관심 있니? 네, 저도 배우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멋지게 치고 싶어요. 정수 씨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연주를 보고 배우고 싶다고 하다니, 이런 기쁨이 있을 줄이야. 그럼 할아버지가 조금 가르쳐 줄까? 정말요? 우와. 그날부터 정수 씨에게는 새로운 역할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민준이에게 기타를 가르쳐주는 일이었습니다. 민준이뿐만 아니라 단지 내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수 씨, 요즘 아이들한테 인기 많으시네요. 이영미 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글쎄요. 제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나 될까 싶어서요. 실력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정수 씨가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지는 거예요.
박철수 씨도 거들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뭔가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경험과 열정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거잖아요. 정수 씨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신도 더 열심히 연습하게 됐고, 무엇보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뿌듯했어요. 여름이 되자 복지관에서 특별한 제안이 왔어요. 지역 축제에서 실버밴드와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합동 공연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정수 씨가 가르치고 있던 아이들도 함께 무대에 서는 거였어요. 와, 정말요? 할아버지와 함께 무대에 서는 거예요? 민준이를 비롯한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좋아했어요. 정수 씨도 마찬가지로 설렜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공연이라니 실수하면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영미 씨가 격려해 주셨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무대만큼 아름다운 건 없어요. 세대를 넘나드는 음악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2달 동안 정수 씨와 실버밴드는 아이들과 함께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틀리고 혼란스러웠지만 점점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저 이 곡 정말 좋아해요. 민준이가 고향의 봄을 연주하며 말했어요. 그래?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이 노래를 참 좋아했단다.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가 있었어요. 민준이의 순진한 질문에 정수 씨가 웃었어요. 그럼 할아버지도 너만큼 젊었을 때가 있었어. 그때도 기타를 치고 싶어 했는데 어른이 되면서 포기했지. 하지만 지금 다시 시작했잖아. 그럼 저도 어른이 되어도 기타 칠 거예요. 그래, 민준아. 꿈은 나이와 상관없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단다. 축제 당일 무대 위에는 70대 어르신들과 초등학생들이 함께 서 있었어요. 관객석에는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이 가득했습니다. 준호와 현우도 왔고 미국에서 온 수진이도 깜짝 나타났어요. 아빠, 정말 멋지세요. 수진이가 공연 전에 무대 뒤에서 정수 씨를 안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걸 보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무대 위에서 정수 씨는 민준이 옆에 서서 기타를 들었어요. 관객석을 바라보니 모든 사람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첫 줄이 시작됐어요. 정수 씨의 기타와 아이들의 목소리, 그리고 실버 밴드의 연주가 하나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순간 정수 씨는 깨달았어요. 꿈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서는 이룰 수 없었던 꿈도 함께하면 더 크고 아름다운 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공연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오며 정수 씨는 하늘의 아내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나 해냈어. 우리가 젊었을 때 꿈꿨던 그 무대에 드디어 섰어. 늦었지만 아니야, 늦은 게 아니라 때가 된 거야. 그날 밤 정수 씨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을. 66이라는 나이가 새로운 도전을 포기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서는 불가능해 보이던 일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마음 한편에 묻어둔 꿈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었다고, 늦었다고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정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꿈에는 유통기한이 없다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중요한 건 시작할 용기와 함께할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70대의 대학에 입학하는 분도 있고 80대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시는 분도 있어요. 나이는 꿈을 포기할 핑계가 아니라 더 깊이 있게 꿈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여유를 주는 선물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꿈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여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 시작해도 돼. 정수 씨는 지금도 매주 목요일이면 복지관에 갑니다. 실버밴드 동료들과 함께 연주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새로운 곡에 도전하고 있어요. 그의 얼굴에는 젊었을 때보다 더 환한 미소가 피어 있답니다. 여러분도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되면 혹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밤 되세요.